소개받은 허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이건데요. 저는 언론이나 저널리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내고 그게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반영되고 주민들과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는 활동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기존의 언론 저널리스트 분들과 어떤 구별 또는 차별이 돼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이요. 먼저 지금 2019년 이 시대의 시민들이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와 관련돼서 어떤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미디어가 어떤 사회적인 가치와 효용,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다음,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인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옆에 광화문 근처에 공간도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매우 덕망 있고 전문성이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떤 정책들과 어떤 사업들과 국민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 인수위원들의 생각과 일치가 되지 않는 어떤 영역들은 반영되기가 어렵겠죠. 그분이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 인수위원회의 활동이나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가서 취재하고 분석하고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의 현실과 맞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관련된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또 반영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 광화문 1번가는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저희가 세계에서 2위인가 될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 격차가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뽑은 대통령,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 같다라고 제안을 직접 하고 그게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반영되는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서 한 겁니다. 언론사, 물론 이 국민인수위원회 말고 앞서 말씀드린 인수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루트들이 있었고, 기자들이 대변해주지 않아도, 언론이 대변해주지 않아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서울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건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역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광화문 1번가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정책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의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죠. 공급하죠.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또 서울시 정책 자체에 고민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KBS, MBC, SBS 많은 신문사들이 서울 지역에, 서울에 있지만 그분들이 서울의 어떤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얘기해 주나? 동작구 아까 성북구의 얘기를 해주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내는 정책들을 또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대충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왜곡하지 않으면 고마운 일이 보통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하고 그게 공감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500명 정도가 공감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답변하고 더 수기가 필요하면
오늘 같은 이런 토론회들이 열리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반영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비판하고 어떤 것들을 폭로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다음 문제들이 어떻게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우리 삶에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언론의 활동은 물론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목표로 하는 또 저널리스트와 매체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뉴스는 새로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반향을 받고 다음 뉴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수기하고 실제 반영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국회 톡톡이라고 하는 또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와글이라고 하는 정치 스타트업을 민주적인 정치를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이런 청년들이 초기에 다른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 등등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되려면 어떤 법적인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여기에 올리면 이 국회 톡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보고 입법을 하는 과정을 또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은 아주 많은 힘이 있는 이익단체,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토론회하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만들어졌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과정 없이 발의된 법은 또 기자들이 취재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폭로하고 사회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고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또 이거 역시 그 과정을 생략하면서 직접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만나서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 들어가 보시면 근데 제가 매칭 실패가 매우 많긴 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잘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보안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건 책인데요. 앞에 있는 큰일 났네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걸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과 내용, 콘텐츠가 있으면 이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얘기를 확산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한 겁니다. 다음이요. 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그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저널리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론은 꼭 자유로워야 할까요? 왜 자유로워야 할까요? 저는 언론이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한다는 걸 전제로 독립성과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져야 할 책임은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언론으로 하면 시청자, 구독자, 청취자 또는 시민들의 삶을 바꿔내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자유와 독립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 그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평가를 하는 것 이것도 다 시민들로부터 정해져야 된다. 시민과 함께 정해져야 한다라는 뜻에서 리스판서빌리티보다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인 국가가 내 삶을 좋게 바꾸는 게 목표인데 언론도 내 삶을 좋게 바꾸면 저희는 지지하고 자유와 독립을 함께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시민의 눈높이들은 이미 어떠냐. 제가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것도 이제 서울시의 정책인데 더 활성화되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이미 이제 시민들은 자기 동 단위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도 결정하고 앞으로는 동장도 한번 같이 뽑아보고 이런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동 단위의 언론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언론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만들고 그걸로부터 시민들에게 지지받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광화문 1번가 이런 거랑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 미디어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서 영감을 함께 얻어보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이건 뭐 지금 우리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 뭐 동북마을미디어, 서울마을미디어들이 다 함께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저기는 전주 우리 동네 TV는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하고 하고 있고요. 안녕마을미디어가 지금 성북 동북이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서울마을미디어가 서울시의 공영 방송인 TBS하고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방송사들이 계속 대리하거나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원과 채널을 주민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중앙일보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런저런 제보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이 시민 마이크 이 섹션에 특화되어 있는 별도의 전담 기자들이 그걸 특별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자기 삶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하고 전문 저널리스트들이 그걸 취재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같이 찾는 거죠.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는 뉴스데스크에 어떤 거를 포함시킬까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취지의 MBC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사가 갖고 있는 누구한테도 침해받아야 되지 않을 편성과 편집권을 시민들과 일부 내어주면서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KBS에 들어가시면 또 시청자 청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똑같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마이크가 가장 오래됐고요. MBC와 KBS는 최근에 또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시도들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KBS, MBC, 뭐 중앙일보 다양한 케이블 방송들이 착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착한 언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건데요. 저는 그런 언론 미디어에 대한 관한 시민들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거는 표현하자면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주권이 있는 거고 사실 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시민들에게는 감시하고 이게 정말 좋은 기사인지 맞는 팩트인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성북 마을 미디어 동작 FM 같은 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량은 혼자 기르라고 하면 그건 권리가 아니죠. 뛰어난 사람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은 정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런 권리이고 이게 미디어 관련한 민간 단체들이 국회의원 지금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 있는 유은혜 의원하고 함께 만든 미디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고 거기에 미디어 교육이나 국민의 권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더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그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이제 투영되고 반영될 때 언론도 기존 저널리즘도 더 건강해지고 공동체들이 그 저널리즘에 참여하는 것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